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서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20일 날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증인 몇 명을 불렀다고 하는데 일단은 윤 대통령이 20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취소에 관계된 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엉망입니다. 엉망이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영배 이자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오면서 거의 독단적으로 막무가내로 재판을 진행해 왔었죠. 그런데 이자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빨리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제가 전에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부정선거를 감추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지금 얽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실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망하지 않은 게 어쩌면 기적일 정도로 모든 부분이 지금 썩어 있고요. 모든 부분이 엉망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두 사람으로서 해결될 만한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분야,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언론은 언론대로, 그리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완전히 모든 부분이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들이 지금 하는 것은 무조건 윤 대통령을 파면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지지율이 거의 50% 가까이 나오고 있고, 또 광주, 울산, 서울 이런 쪽에 전국, 서울대학교 대학서부터 여러 군데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자들을 포기 안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위에 어쩌면 이재명이도 날려버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파면시켜버리고 이 둘 다 윤 대통령, 이재명 같이 날리는 지금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그거 위에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재, 선관위 그리고 법원 이 카르텔뿐만 아니라 언론과 유착을 하고 경찰, 검찰, 국회, 심지어 국민의힘까지 모든 곳곳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고 여기다가 중공의 공산당 세력과 미국의 또 민주당 USAID 이건 이제 없앤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세계 선거관리협의회 AUF 정말 이게 하나하나 모든 거 찾아버리면 모든 게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혼자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거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헌재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 문영배가 이자가 자기가 재판을 독단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고 TF팀에서 정해주는 대로 자기가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것을 밝혔잖아요.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러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요즘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 이제 반 정도는 부정선거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부정선거 밝혀져야 윤 대통령 복귀가 빨라진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거의 목숨을 걸고 막는 세력들이 있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선관위만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힘당까지 연루가 되어 있고요. 또 중국 공산당 그리고 심지어 미국까지도 이게 부정선거 세력들이 카르텔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부정선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쉽게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에서 지금 밝히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며칠 후면 이제 상원 총회에서
캐시 파텔, 이제 FBI 국장이죠. 상원 소위의 의원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임명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그리고 D&I 국장인 털시 게버드도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업무에 들어갔는데 미국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미국도 이 부정선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우리나라, 그리고 중공의 공산 세력 다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문제, 저도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대한 세력들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쉽게 밝혀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언론도 다 지금 거기에 같이 연루가 되어 있고요. 심지어 국힘당 세력까지 연관성이 있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일단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전국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는 광화문을 갔다 왔는데 일단은 사실은 이 광화문 한쪽에서만 전에 열렸을 때보다는 전국적으로 뭐 광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대구, 울산, 뭐 다음 주는 대전에서 한다고 하죠. 광화문 나름대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00만 명, 200만 명, 설령 1000만 명이 나와도 이자들은 아마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물론 비상계엄을 12월 3일 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반대 세력들, 이 거대한 세력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부터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헌재는 어떻게 가고 검찰은 어떻게 하고 경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지금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고요. 이미 이자들은 치밀하게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무조건 탄핵을 인용시키겠다 이렇게 갔던 건데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변수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깨어나고 2030이 깨어나고 호남 전라도 지역이 깨어나고 지지율이 50% 육박하고 탄핵 반대 집회가 세력이 커지자 여기서 당황을 한 겁니다. 당황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갈 거야.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스케줄이라든지 증인들 다 거부하고 윤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다 무시하고 지네 멋대로 기일도 정하고 하는 게 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드러났잖아요. 문영배가 N번방 사건만 아니면 감췄을 텐데 이 행번방 그 뭐 카페에 그 사건이 발생되자마자 문영배가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면피를 하려고 지금 TF팀 이야기를 얼떨결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일부러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지금 문영배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N번방 그 행번방 그 문제를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TF팀을 이야기했다. 뭐 일견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이라든지 저 반대 세력들에서 작전을 바꿨을 수도 있고요. 지금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다양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금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거대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고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도 처음에는 탄핵 인용할 확률이 100%였는데 지금은 5대5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들은 포기 안 했습니다. 지금 저 세력들은 이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고 이재명이가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이도 날려버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둘 다 날려버리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재명은 거의 뭐
포기 상태에 쟤네들도 버리는 카드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올렸죠.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도 이제 이재명이보다는 우원 시기를 만나가지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시켜야 된다. 이것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장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문영배가 며칠 전에 TF 대본대로 재판한다. 지금 이게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페이스북에 한마디 했네요. 여기 보면 현재 TF에서 올라온 대본대로 재판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재판 대본을 받아 읽는 것뿐이라는 고백은 충격적이다. 그렇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이 몰랐겠죠. 본인도 판사 출신이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제 알았다라는 건데, 그러면 나경원 의원도 사실은 옛날 뭐 여시제야 관계 있고 또 그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죠. 이자들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잘 몰랐다는 게 사실은 뭐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진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잘 싸워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수 없는 법정 근거라든지 소송 지휘권이라는 월권적 답변도 기가 찬데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헌재의 소송 지휘권이 TF가 써준 대본에 의한 것이라는 궤변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문영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면피를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실제로 TF팀 그리고 이 헌재를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헌재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납득을 안 가는데 그리고 그 공보관이란 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이게 지금 다른 세력이 조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만약 이대로 해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아무리 증인을 갖다 들이대고 아무리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좀 비관적이지만 거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하는 거로 무조건 인용하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자들이 갑자기 당황을 한 게 지지율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0% 이상 나와버리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막 생기고 이것을 이들이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100% 인용을 한다. 이렇게 갔던 건데 지금 다른 거보다도 뭐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뒤집고 말든 뭐 그거는 이자들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리 증인을 불러가지고 홍장원이 말이 잘못됐고 곽종근이 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자들은 그냥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시키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전혀 정말 말도 안 되는 헌법 수 의지가 없다. 이거로 파면을 시켰어요. 헌법 수 의지가 없다. 지네가 어떻게 그걸 판단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도 그거하고 비슷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해서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뭐냐? 지금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아무리 뭐 주장을 해도 100% 인용을 시키려고 하다 이자들이 아차 싶은 겁니다. 이게 예상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황을 하고 있고 거기다 문영배가 이 행범망 사건 그러니까 음란물을 뭐 시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서 멘붕이 돼갖고 지금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앞으로도 시간이 20일 이상 있고요. 이자들이 3월 중순경에 아마 선고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의 뭐 시간이 길면 한 달
적어도 한 25일 정도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뒤집어 엎어버리고 결과론적으로 지지율이 거의 뭐 55%에서 60% 그리고 탄핵 기각도 60% 이상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현재 분위기 자체를 엎어버리지 않는 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20일 날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도 구속 취소가 안 된다. 재판을 그대로 진행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거의 윤 대통령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요 최근 2, 3일 사이에 밝혀지고 돌아간 것이 이렇게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운기가 좋아지고 또 기운이 사주 기운적으로 상당히 좋아진 건 맞지만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부족해요. 대통령의 운기는 본인의 사주팔자의 기운이고요. 주변 환경이 너무나 지금 거대하고 셉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못 오해하시는 분은 본인의 팔자가 좀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거는 단순하게 보는 거고요. 만약에 비행기가 뭐 날아가다가 한 200명 정도 탔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그 중에 팔자가 좋든 나쁘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팔자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작은 부분이야. 본인 개인한테만 미치는 거지 거대한 세력이나 국가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입춘이 지나면서 기운이 상당히 좋아져서 지금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된 건 맞아요. 그건 대통령이 기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저는 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데 이러한 이유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사법부, 언론 모두 부정선거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국힘당이 설마? 아닙니다. 국힘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의 원흉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이 중공이죠. 중국 공산당이 숙주가 되어서 전 세계 부정선거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부정선거에 카르텔들이 필사적으로 부정선거 이거 밝히는 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미국, 중국, 우리나라. 그래서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USAID 여기도 부정선거 연관성이 있고 우리나라 AUF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밝힌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생각보다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정말 안타까운데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요. 상황이 변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심각하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어렵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 그래도 힘을 내고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